음흉한 중국 트럼프 플라자를 합의하는 척한다. 이번 세 번째 영상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지금 보실 그림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입니다. 이 플라자 호텔에서 1985년도에 일본의 엔화 절상을 이끌어내기로 유명했는데요. 그로부터 7년 후에 영화 나홀로 집에 2의 맥컬리 컬킨과 트럼프 대통령이 영화에 동반 출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플라자 호텔을 소유했었는데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트럼프 플라자를 합의하려는 듯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아본 바로는 플라자 합의를 실질적으로 쉽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중국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조금 공경에 취하고 있는 것을 백분 발휘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과 온의 정책을 써가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미국 기술주의 실적,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8년 만에 6.6%의 GDP를 보이는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그런 지표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반대로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은 반대로 주가가 급락을 하는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연 트럼프 플라자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인위적으로 절상을 했지만 모든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정책본드 금리를 보시면은 1월 3일자 5.44의 금리를 보여주었는데, 그로부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발표와 7일부터 9일간의 무역 협상이 있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듯한 어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또한 1월 3일에 최저점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애플 쇼크가 있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약 한 7020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1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절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러가 절상이 됨에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서 각종 지표들이 좋아지는 듯 보이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여질 수는 없습니다. 무역 협상은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성과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미국 중국의 차관급 회담에서도 엄청난 성과는 전혀 없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IP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트윗에서 중국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장난질을 멈추라고 트윗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 대통령은 공산당 간부들을 모아서 이례적으로
지금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비를 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다시피 미국은 유허 부총리가 31일과 31일 날 미국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방문 전에 실무급 고위 관료들이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가는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 가격이 상승 중에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97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금 가격은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달러 인덱스 지수가 낮아질 경우에 금 선물이 지표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달러 인덱스 지수가 높아질 경우에 금 선물 지수가 낮아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5에서 97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누군가 시장에서 금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금 가격을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 배후에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도 4월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수를 했었고 국채 보유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국채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고 국채를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2008년도 12월 달에 국채 매각량을 보고 싶었지만 재무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바 10월 달까지만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국채를 매도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국채 보유량이 지금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많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중국은 32만 온스의 금을 사들였는데요. 이는 2016년 10월 14만 온스를 산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아주 많은 양의 금을 샀는데, 이것은 미국의 무역 마찰을 의식한 중국이 금을 사들인 것이 무역 협상과 별도의 어떤 그런 행보로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부의 대중국 강력론자들은 국채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중국에 보이지 않는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동조해서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사회주의 국가들이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이러한 외환 보유 구성에 금 비중이 높아지고 달러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탈달러와의 움직임에 심각한 문제를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채를 매도한다는 것은 달러를 생기는 것이고, 그 달러 보유량을 금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다시 매각을 해서 위안화의 절상을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이 일어나고 있는 1월 3일, 1월 4일부터 그런 발표가 있었고, 그때부터 위안화 절상을 1.5% 정도 인위적으로 많이 절상을 시켰다는 것은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국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듯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범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중 무역 협상의 대표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환율 강경론자죠. 환율로서 일본의 프라자 하빌리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을 의식한 듯 무역 협상에서 환율을 절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마치 트럼프 프라자를 할 것처럼 보여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음흉합니다. 하는 듯 안 하는 듯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미국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셧다운이라든지 집안 문제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북미 협상에 대해서도 조금은 어떤 성급하게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속내를 잘 아는 중국은 무역 협상을 하는 듯해서 시장을 잠시 진정을 시키고 무역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의 어떤 생각을 들어주는 듯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금을 매수를 하고 달 국채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어떤 미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7월 달부터 있고 난 후에 미국의 대중 수출은 오히려 1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10%가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는 줄어들기는커녕 19% 증가를 했는데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7월 이후에 약 308억 불이나 증가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역 협상의 어떤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중국의 일반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 또한 전혀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의 어떤 무역 협상 자체가 미국이 어떤 성과를 보였다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론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무역 협상 대표가 바뀌었고,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환율을 통해서 중국에서 어떤 엄청난 성과를, 말 그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둬내야 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고 어떤 이런 임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러한 속내를 알고 꼬투리가 잡기 싫어서 환율 절상의 어떤 선방어를 나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보셨다시피 이런 환율 절상이 실질적으로 국채 매도를 통해서 절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 또한 미국을 우회적으로 어떤 저항을 하고 괴롭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셧다운은 33일째 최장기간을 가고 있는데요. 어떤 그 장벽에 대한 57억 달러에 대한 예산 승인 자체에 대해서 그 민주당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 의장을 어떤 회담을 여러 차례 하려고 했으나 전혀 회담 자체가 성사되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지도 모르는 어떤 아주 위험스러운 정국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앞전에 보셨다시피 일본과 함께 러시아와 함께 국채를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저도 상당히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블룸버그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미국 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의 원문을 제가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 하면은, 지금까지는 시장의 채권 공급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시장의 어떤 태도는 변화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것과 달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개인의 어떤 영역,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국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국채 시장의 어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미국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떤 이런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떤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는 올해 2월에 돌아오는 분기별 채권의 어떤 차환 시장에서 큰 시그널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과연 올해 6월달에 10년물 국채금리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국채금리를 잘 모니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EU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메이 총리의 플랜 B 또한 플랜 A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어떤 형태든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어떤 브렉시트가 3월 29일 날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EU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EU는 26개의 유럽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6개 국가가 모두 다 동의를 해야지 연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EU 내에서도 이러한 연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 1년의 넉넉한 기간을 두어서 연기를 해주자고 하고 있고, 다른 몇몇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연기를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떤 국가는 연기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국가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3월 19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효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때 발효가 되지 않고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이 영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브렉시트 합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지금 현재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장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제2국민투표나 조기총선은 3월 19일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재협상 또한 EU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일단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을 벌어서 이 제2국민투표나 조기총선을 하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노딜 브렉시트가 실질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봐서 영국의 어떤 다이슨이나 소니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탈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북아일랜드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가 터져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긴장감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에서는 실업률과 어떤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FRB의 3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총재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있고, 실업률이 지난달 기준 3.9%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윌리엄 총재는 지표에 의존한 통화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와 대처 대조표를 유동적으로 운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어떤 고용에 대한 탄탄한 그런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시장은 3월달 금리 인상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자칫하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이 예상과 달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6월달에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올해 3월달에 어떤 위기설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닷컴 버블이 일어난 후에 약 3개월간 23%의 반등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락을 했었고, 금융위기에서는 약 3개월간의 16% 반등을 하고 난 후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위기는 언제 하락을 할 것인가요? 하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으며, 작년 12월 26일부터 저점 나스닥 지수를 예를 든다면은 6,190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7,020포인트, 고점 7,150포인트를 찍고 약 한 16% 이상을 상승을 한 상태인데요. 조금 더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금융위기 때처럼
16% 반등을 하고 6월달에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지 셧다운 장기화라든지 노딜 브렉시트 이슈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블랙스완이 생기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큰 하락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어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닷컴 버블의 그래프는 상당히 금융위기 때와는 다릅니다. 엄청난 버블이 짧은 단기간에 상승을 했었고 또 하락 또한 엄청나게 깊게 하락했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사실 이 큰 그래프로 보면은 크게 하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어떤 10년간의 확장을 통해서 이례 없는 확장을 한 양적 완화 기간 동안에 어떤 버블은 마치 닷컴 버블과 비슷한 어떤 그런 그래프를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춘제가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항상 그렇지만 이 춘제 기간 전에라든지 춘제 기간 동안 어떤 불안한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려고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인위적으로 해서라도 어떤 부양을 시키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공산당 지도부를 불러 모아서 심각한 위기에 대비하라고 했다시피 어떤 금융에 대해서 이 춘제 기간 동안만큼은 민심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어떤 2월 달에 어떤 춘제 기간 전까지는 어떤 금융의 불안은 크게 야기되지 않을 것이겠지만 춘제가 끝난 후에 이 11월부터 이 기간, 그러니까 2월 셋째 주, 2월 넷째 주,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 아니면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큰 변곡점이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이 기간 5번째 주에는 어떤 결론이 어느 정도 나겠죠. 정리의 말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반등은 사실상 어렵지 않는가. 무역 협상의 호재는 점점 사라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합치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점점 더 반영이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춘제 기간까지는 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현상은 그렇게 보여지고 이 셧다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떤 금융의 하락의 트리거가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배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플라자 합의에 준하는 어떤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느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 금 가격 또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중국이 국채를 더욱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매도한 달러를 가지고 금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 그런 현상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서 2월달에 국채의 어떤 경매 시장에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도세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것 또한 금융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적극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